안녕하세요. 칼리지 피직스 기초물리학 16장입니다. 16장 전기에너지와 전기용량입니다. 자, 16장은 에너지 파트하고 전기용량, 축전기 파트로 나뉘는데 먼저 에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에 대응하는 전위라는 것, 전기 포텐셜, 전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점전화가 만들어내는 전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전이하고 관련된 도체의 성질, 그 다음에 이제 등전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섹션에서 이러한 전기 에너지 또는 정전 현상을 응용하는 그 여러 가지 예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이제 축전기 커패시터인데요. 그 축전기의 정의, 이 전기 용량의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축전기들을 연결하는 것, 직렬, 병렬 연결을 얘기하는 것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축전기에 저장이 된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축전기는 다 유전체가 들어있는데 유전체가 들어갔을 때 축전기에 어떤 물리량이 변하느냐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6장 1절에서 전기 포텐셜 에너지하고 전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전기력이 먼 거리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먼 거리 상호작용을 잘 기술하기 위해서 전기장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전기장은 Q라는 전하가 F라는 힘을 받을 때 그 전하로 나눠주면은 바로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이다 하고 이제 정의를 했었고요. 또는 1쿨롱을 들고 다니면서 1쿨롱이 받는 힘을 전기장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기력에 대응하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요. 이 전기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전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쓰면은 전위는 또는 전기 포텐셜이라고도 하는데요. 에너지가 안 붙고 포텐셜만 붙을 때 전기 포텐셜이 되는데 이 기호는 이제 V라는 기호를 쓸 거고요. 이것은 이 1쿨롱이 쉽게 말하면 1쿨롱을 왔다 갔다 하면서 1쿨롱하고 원인이 된 어떤 전하가 있을 때 그 둘 사이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 1쿨롱일 때의 에너지를 전위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마찬가지로 포텐셜 에너지를 Q로 나눠준 값이 그 점에서의 전위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전기력, 벡터인 전기력과 전기장의 관계 그리고 이제 스칼라인 포텐셜 에너지하고 포텐셜의 관계가 같은 관계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기력으로부터 포텐셜 에너지를 직접 구하거나 아니면 전기장으로부터 전위를 직접 구하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일반적인 얘기는 이제 계산이 미분적분을 다 동원해야 되는 좀 어려운 계산이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그런 거 다 빼고 결과 위주로 소개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러한 전기 포텐셜을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전기 포텐셜하고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보존력과 포텐셜 에너지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한번 다시 복습을 하면 보존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그런 종류의 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런 보존력이 뭐냐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힘이 하는 일을 가지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보존력이 한 일이 두 점 사이에서 입자가 이동할 때 보존력이 한 일이 경로하고 무관하다 할 때 보존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점 사이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갔는데 요런 경로를 따라갔는데 B에서 다시 A로 돌아오는데 다른 경로를 따라 돌아오면 그러면 이제 A에서 B로 갔다 B에서 다시 A로 오니까 이게 닫힌 경로를 따라서 처음 위치로 돌아온 것이 되죠. 이런 식으로 닫힌 경로를 따라서 처음에 돌아왔을 때 그동안 보존력이 한 일은 다 0이다 하는 요 두 가지 성질로 보존력을 정의합니다. 물론 요 두 가지는 서로 같은 얘기인데 이제 차이는 이동하느냐 아니면 제자리로 돌아오느냐 그 차이일 뿐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떤 힘이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로와 무관하다 그랬을 때 이게 모든 경로에 대한 이 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닫힌 경로도 이렇게 갔다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갔다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닫힌 경로도 모든 닫힌 경로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과정은 이제 수학적으로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보존력의 예를 몇 가지 들고 그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보존력이 일을 하는데 보존력이 해준 일은 일을 할 때 얘가 어떤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이 됐다가 돌아올 때 이 에너지
변환돼서 저장해 놨던 에너지를 다시 돌려서 일의 형태로 돌려 써가지고 처음 상태로 회복이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된다 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일이 에너지로 저장이 되고 그 에너지가 다시 처음 운동 에너지로 회복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그 보존력이 한 일을 이렇게 변환되는 일,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로 이제 대응을 시켜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는 포텐셜 에너지 차이, 변화를 정의한 건데 그것이 보존력이 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다 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의를 했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보존력의 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인데 힘의 형태에 따라서 이 일의 형태가 달라지니까 포텐셜 에너지 형태도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보존력의 예가 되는 몇 가지 힘을 얘기를 하면 중력 mg, 그 다음에 탄성력 마이너스 kx, 만유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도 보존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종류의 힘은 각각에 대응하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포텐셜 에너지 형태를 갖고 있는데 물론 이때 중력하고 만유인력은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이제 요 mg라는 표현을 주로 쓸 때는 g가 일정한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 mg를 쓰고 보다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만유인력 요걸 씁니다. 이때 이제 마이너스는 항상 끌어당기는 인력이다 하는 의미이고요. 탄성력의 마이너스는 x가 양수면 음의 방향으로, x가 음수면 양의 방향으로. 그래서 항상 평형 상태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복원시키려고 하는 복원력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전기력에서는 Q1, Q2가,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면 항상 청력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 Q1, Q2가 부호가 있죠. 부호가 있어서 플러스 플러스 같은 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을 때, 이때는 곱의 부호가 플러스가 돼서 청력이 되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서로 다른 부호가 만날 서로 힘을 주고받을 때는 마이너스가 돼서 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력은 여기 부호가 포함이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보존력에 대응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적분까지 다 하고 해서 구해야 되는 건데 적분을 안 쓸 거기 때문에 그 결과만 소개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먼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y였죠. 이때 y는 기준점으로 높인데 기준점이라는 것이 이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그런 점을 기준점으로 잡는 건데 이렇게 쓸 때는 g가 일정할 때 이렇게 씁니다. g가 변할 때는 이런 형태가 안 되죠. 그래서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 각도가 일정할 때는 mgy 형태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때 기준이 그럼 얼마냐? y가 0인 점이고요. 이것이 어디를 y로 0으로 잡느냐? 이거는 임의의 어떤 위치를 y가 0인 점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어디를 잡든지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이제 지면을 기준으로 잡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이 되는 거고 x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늘어날 때 플러스 줄어들 때 마이너스 부호를 붙일 수 있지만 포텐셜 에너지가 x제곱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양의 값을 갖게 되는 거고 이때는 x가 0일 때가 기준이 되죠.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점. 그 다음에 중력, 만유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mgy 말고 마이너스 r분의 gmm의 형태로 중력,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도한 건 아니고 결과만 속에 있었죠. 자, 이때 이 마이너스라는 것이 인력일 때는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돼서 이제 속박 끌어당기니까 벗어나기 힘들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였고 그리고 요 R이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얘도 입자하고 입자 사이 거리면 입자 사이 M1하고 M2 사이의 중력을 얘기하면은 M1하고 M2 사이의 거리가 되면 되는데 이게 지구처럼 커다란 질량 있는 물체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질량 분포가 균일하다 공 모양으로 그렇게 될 때는 이 중심에서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여기 전체 질량은 대문자임이고 여기 스몰 m의 입자가 있다 그럴 때 요 둘의 개의 그 포텐셜 에너지는 R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은 R이 무한대인 곳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죠. 예, 그래서 기준점이 무한대다 하는 거 일반적으로 무한 원점을 기준으로 잡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포텐셜 에너지인데요. 전기, 중력, 만유인력하고 전기력은 그 R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이 똑같죠. 역제곱 힘입니다. 이제 다른 거는 질량의 곱이냐,
전하량의 곱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죠. 그래서 R분의 1이라는 성질은 똑같고 이제 비례상수가 다를 거고요. 이제 그런데 또 다른 게 이제 질량의 곱, 질량은 항상 양수니까 요 값은 항상 양의 값을 갖는데 전하량의 곱은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니까 같은 보호일 때는 플러스, 반대 보호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도 양의 값을 갖거나 아니면 음의 값을 갖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요 전하의 부호를 따지면 뭐 문제될 건 아닌데 이걸 이제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중력하고 비교해서 인력일 때 포텐셜 에너지가 항상 음수였습니다. 그럼 전기력도 마찬가지로 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 다른 부호로 끌어당기는 경우에는 이 포텐셜이 항상 음수가 된다 하는 걸 같이 기억하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R은 두 전하 사이의 거리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앞에서 가우스 법칙이나 전기력의 중첩의 원리 같은 걸 얘기할 때처럼 이 국껍질에 골고루 분포된 전하 분포의 경우에는 국껍질 전하, 전체 전하가 플러스 Q라고 할 때 여기서 중심에서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스몰 q가 있다라고 하면 이 개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 중심에서 이 점전하까지 거리 R이 바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때 이제 그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기준점은 역시 이것도 R이 무한대가 되는 곳에서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하고 부호 관계도 그리고 기준점에 대해서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